본부장님 이야기 또 바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 본부장님의 이야기까지도 저희 같이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회복하신 건가요 이제? 아니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다 회복하셨나 봐요. 이제 표정이 밝으신가 보니까. 아니에요. 저 다 아직 아니에요. 한턱 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제가 진짜 회복하면 진짜 쏠게요. 네. 저 진심이에요. 여러분 약속하신가 네. 보다. 예. 회복하셨습니다. 거의 다 회복하신 듯합니다. 표정 아직 보니까. 아니에요. 네. 자, 오전에 뭐 트럼프 소식으로 이제 오전 방송 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정신이 없네요. 트럼프 요즘에 정말 머스크는 정말 요즘에 잘 안 나타나십니다. 조용하네요. 발표인 대로 전념하시다 봅니다. 트럼프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늘에서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4천억짜리 비행기를 선물로 받았더라고요. 카타르 왕실에서 전용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어포스 1을 둘러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4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5,600억 달러짜리 초대형 항공기입니다. 보잉 747-8기가 그건데요. 뉴욕 타임즈가 이제 오늘 날짜로 이제 보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에서 받은 최대 기증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하나죠. 예, 그거고 이제 용도입니다. 이제 이 항공기가 현지 대통령 전용기로 쓰인데 퇴임 후에 이제 대통령 도서관 이게 대통령 도서관에 기증되면 이게 안 쓰이는 게 아니고 이제 쓸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공익재단에 기부된다는 것뿐이지 어쨌든 대통령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대통령 소속으로 명분으로 퇴임 후에 이제 트럼프가 이 항공기를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 외국 수입 금지 조항의 위반이나 노골적인 부패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40년 된 에어포스 1을 대체할 기체를 무상으로 받는 게 합리적인 거래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퇴임 후에도 이제 그 에어포스 1으로 그대로 써야 되는데 본인이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왜 논란인지를 좀 살펴보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외국 수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금전 이익이나 선물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잉 7478 요 같은 경우에는 5,600억 원으로 당일 기증품을 이례적인 고가 자산이라 이게 원래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받을 경우 또 그렇고요. 이 항공기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퇴임 후에 또 기증할 경우에 사적 자산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변칙적 외국 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적 이익 전용으로 윤리 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적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적 거래처럼 보이는 중동 관계이기 때문에 카타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트럼프 소유의 부동산에 수차례 머문 바가 있고 트럼프 인맥과 사업적 연계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국가 거래 대상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 민주주의 국가 외교가 선물처럼 교환처럼 거래되는 설계로 보일 경우에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의 근본적인 원칙이 좀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 뭐 한두 개가 오른 게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이번에 좀 단위가 크다는 거, 사이즈가 좀 다르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외교 자산조차도 이제 사적 상징이 어쨌든 전환되는 전례가 되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이제 사유화하면서도 이제 정당화하는 어떤 위험한 시그널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만치가 않네요 이번.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AI가 지금 지분 포기를 하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AI 패권을 놓고 재편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최전선에 있는 스타트업이죠. 오픈AI가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전격적인 지분 및 파트너십 조건 재협상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11일자로 이제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 오픈AI 개편 이후에 MS가 받을 지분 규모를 두고 치열하게 조율 중이라고 이제 보도했습니다. MS는 지금까지 총 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 투자에는 2030년까지 유효한 계약이 따라 붙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GPT의 AI 모델 접근권과 수익 분배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근권은 어떤 단독으로 뭔가 우선권을 갖고 있는 약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MS는 2030년 이후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대신에 일부 지분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현재 많이 갖고 있는 이제 49% 정도 갖고 있는 40% 넘게 갖고 있는 지분을 포기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기업 계약이 아니라 이제 오픈AI 향후 미래 기술의 소유권과 수익 모델을 자유할 변수로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제 IPO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기업 공개를 이제 사실상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예민한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수익 우선권을 좀 이제 바꾸는 거죠. 사실상 이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MS한테는 이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익 우선권하고 기술 우선권 지분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MS한테는 다만 기술 우선권 자신들이 기술 우선권을 갖는 부분하고 요거랑 이제 어쨌든 수익 우선 간 요것만 자신들은 기술 우선 그러니까 기술 접근하는 우선권을 좀 갖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우선 가져가는 부분을 실속을 챙기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협상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협상하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치열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MS 쪽에서는 요 지분이 없다는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약간 이걸 인정해주겠네. 왜냐면 MS 130억 달러에는 MS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MS 혼자 130억 달러 다 투자한 게 아니라 이것도 컨소시엄입니다. MS 컨소시엄이 있는데 진짜 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요 지분을 가지는 좋은 조건을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서 기존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이게 사실은 논란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이미 많은 어쨌든 그 접근권에 대해서 지금도 접근권이 우선 접근권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불공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도 먼저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MS가 먼저 접근권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30년 이후에도 먼저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접근권을 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과연 인정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서 이거 향후에 좀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IPO하고 AI 산업 규제가 이제 어떤 이게 잣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원체 덩어리가 크고 이게 어쨌든 상장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바로 그냥 제가 볼 때 매그니피션트 넘버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오픈AI가 어느 정도 될지 사실상 지금 진짜 바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뭐 1, 2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실질적으로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덩어리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 생각. 왜냐하면 지금 뭐 구글만큼의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크롬처럼 그 정도 사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단순한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어떻게 커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크기를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보시죠. 네. 네. 자, 다음은 약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이 약값이 이게 처방약입니다. 처방약. 이것 때문에 오늘 제약주가 다 떨어졌거든요. 심하게. 왜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근데 이걸 왜 떨어지는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왜 떨어진지 아세요? 알죠. 이게 약값을 내리겠다는 거는 네. 제약주들의 영업이익이 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처방약이에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처방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미국 처방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사실은 미국 시장의 처방약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국 병원의 처방약이 많지가 않다고요. 이걸 나는 주식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요. 아니 그거는 네. 제가 볼 때 이거를 왜 주가를 만드시는 하고 이걸 주가를 하는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저는 우리 주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 시장의 처방약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국 시장의 처방약을 몇 개나 우리 다 복제약인데. 그리고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서 의약품에 그것도 네. 같이 아니 그리고 우리 복제약이고 처방약 우리 미국 시장에 들어간 미국 병원에 처방약 들어간 거 별로 없어요. 네. 이거 처방약이에요. 우리 그리고 타이레놀 이런 거 전혀 처방 관계 없어요. 타이레놀이나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 저를 혼내시네요. 막. 아니야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주가나 주식시장을 평가하거나 뭘 하는 것들이 너무 호들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들갑. 이게 뭐냐면 이 약값이라고 해서 모든 약값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자
이 기사를 잘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값을 최대 80%까지 낮추겠다. 처방약은 뭐냐면 미국에서 처방하는 약값인 겁니다. 처방약값. 예, 처방약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 약값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의료보험이 사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요. 미국의 처방약이 사실은 미국의 의료보험이 안 돼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국 약값이 상당히 비싼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슈퍼마켓에서 타이레놀이나 이런 약값을 사 먹어요. 예, 미국 약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안 돼서 미국 병원비가 상당히 비싸고 이거 사실 상당히 그 미국 사람들은 환영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좋아합니다. 미국 분들은. 그렇겠네요. 예, 미국 분은 상당히 좋아하고 의료 이게 약간 표를 결집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주식 시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러스트벨트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약간 정책이라고는 할까? 왜냐하면 너무 비쌉니다. 약값이. 처방 약값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일단 그 기업 측면을 보면 그렇긴 한데 트럼프 정부가 너무 잘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너무 막 안에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유나이티드 그 있었잖아요. 그 총기 사건 났을 때 그것도 사실은 이런 것과 다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총기 사건이 너무 비쌉니다. 약값이 너무 비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쇼스를 통해서 미국은 더 이상 제약업체의 호구가 아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네, 맞는 얘기고요. 약값을 거의 30에서 80% 낮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낮아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래도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예, 우리나라가 진짜 약값이 싸거든요. 의료보험 때문에. 수조 달러가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제약업체가 너무 비싸게 하고 있고 병원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북유럽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 약값이 되게 싸거든요. 의료보험이 잘 돼 이게 제약업체가 비싼 게 아니라 의료보험이 잘 돼 싼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보험업체를 해야 되는데 약값이 비싸서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 로비가 너무 강해서 제약업체가 해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면전이 될 것 같고 어쨌든 1기 때도 사실은 이거 한번 시도했습니다. 했는데 위헌 판결로 좌절된 적이 있는데 또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산층이랑 그 밑에 있는 노동계층이나 이런 어쨌든 이런 지지층들이 이런 약값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행정명령 실제로 이제 시행될 경우에는 미국의 제약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격 체계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는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가격들, 뭐 얀센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가격, 그러니까 국제적인 글로벌 회사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품 납품하는 어떤 큰 기업들은 좀 지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있지만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제 수익 모델이 전면적인 조정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이 어쨌든 그 내년도에 어쨌든 중간 선거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어쨌든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좋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주면서 저는 국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중에 하나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복지 정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은 정책 중에 하나고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예 어쨌든 시장 개입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보다는 보험을 더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의료 시스템을 하는데 이게 근데 문제는 보험 체계인데 보험 체계는 메디케어는 손을 안 대겠다고 하면서 약값을 대겠다는 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체가 어쨌든 되겠는데 포퓰리즘이 하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근데 이제 요 자체만으로 했을 때 약값이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이제 그 처방전 약값만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에 그냥 슈퍼에서 파는 약값은 싸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쌉니다. 왜냐하면 뭐 타이레놀이 300정 같은 경우에 한 30불 정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엄청나게 싼 겁니다. 우리나라 뭐 한 보통 우리나라 한 10정에 뭐 약국에서 팔면 한
2,000원, 3,000원 정도 하니까 엄청나게 싼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산업에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었나요? 주가에? 주가에 영향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에 왜 영향이 예. 글로벌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납품하는 게 있나요?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위탁을 받으니까 이제 뭐 위탁해서 네. 파는 게 있네 복제해서. 네, 복제약 위탁을 받으니까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영업이익이 주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좋지 않다고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세기의 사기꾼 여성을 한번 소개해준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테라노스 사기라고 이제 혈액 한 방울만 하면 300 몇 가지 그 남편이 또 여성은 지금 그 감옥에 가 있는데 그 남편이 또 회사를 유사 스타트업을 또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이걸 또 속는 사람이 또 있네요. 혈액 스타트업 검사를 또 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5천만 달러를 모은데 벌써 2천만 달러가 모였대요. 네. 미국 뉴욕 타임즈에 나왔는데 에반스라고 이제 남편입니다. 남편도 1,000만 또 엄청난 부자예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하에만투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혈액, 타액, 소변을 분석해서 질병을 조기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인간 건강 최적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5천만 달러를 이제 투자를 했는데 벌써 2천만 달러가 모였다고 하고요. 이 하에만투스라고 레이저 기반의 다중 기반 기기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초기에는 반려동물용 제품을 시장을 시작해서 향후에 이제 인간 의료 시장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기기는 이제 외형은 이제 테라노스도 이제 에디슨이라고 이제 혈액 한 방울을 해서 이제 유사하다고 합니다. 직사각형 박스 형태로 돼 있고 내부에는 이제 조정 가능한 디지털 레이저 시스템으로 탑재되어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소량의 혈액으로 수치까지 검사를 한 번 해라는 구상과 비슷한데 뭐 그때 이제 제가 모르시는 분을 말씀드리자면 테라노스 기술 허위 주장으로 이제 엘리자베스 홈스는 2022년 사기 혐의로 11년형을 받았고요.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두 자녀가 있고요. 어쨌든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숙해야 될 부부가 남편이 또 이렇게 근데 홍보 자료에는 규제 감독이 없다. 뭐 USDA에서 확인했다라는 문구가 있던데 USDA는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 투자자들 회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거 테라노스에 2번 거절했다는 이유로 요게 이제 거절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고요. 뭐 투자자들 중에 한 분은 어쨌든 이 에반스는 우리는 스텔스 모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게 테라노스라고 예전에 했던 엘리베스 홈즈 사기쳤던 거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규제 예외를 암시하는 구조 문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없음이라는 위험한 시그널이 있고 신뢰 보행이 불가능한 점에서 이제 피의자의 측근들의 프로젝트라는 점이 너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 번 더 사기가 또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제재가 없는 게 있다라는 게 좀 있고 생명 의료 분야의 혁신에 대한 불신을 또 유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심각하지 않을까. 이게 참 일단 둘 다 선남선녀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서 사기네요. 네, 사기를 잘생기고 볼 일이 아닌가.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환경 파괴의 행정명령을 했는데 놀라운 건 100일 동안 145건의 행정명령을 풀었습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이분. 네. 기후환경 분야에 145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시켰습니다. 이건 하루에 한 건 이상의 행정명령을 했다는 얘기인데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영국 가디언지가 이제 1일 대통령이 이제 했는데 100일 동안 조 바이든 행정 시절에 도입한 환경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되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 규제 폐지는 물론이거나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온실가스 수은 폐지, 규제 폐지, 태양광 풍력 승인 중단 등 모든 걸 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다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뭐 이게 전례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뭐 이제 그 경제 수역 폐지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컬럼비아대 마이클 버거 교수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절차를 무시한 채
기후 단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 보고 드렸는데 에너지 절약하는 그 마크 있어요. 그것도 폐지했어요. 그게 원래 연 4천만 달러를 들여서 400억 달러를 절약하는 건데 우리 보면 이제 1등급 마크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폐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준을 할 때 뭐 살 때 뭘 기준으로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폐지했냐고 봤더니 그 마크를 담당하는 게 기후 협약에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폐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거 너무 막 치를 띠면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기후 들어간 단어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미국 헌정 시스템이 이제 개인의 의지에서 무너지는 헌법적 위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지에서 어쨌든 이제 글로벌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어떤 질문을 남기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건강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인. 네, 본인은 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쨌든 뭐. 행정부의 권력 남용 아니에요 이런 거 사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대에 뭘 물려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걱정이 되는군요. 자, 다음 소식은 좀 재밌는 겁니다. 오디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재밌는 오디션입니다. 네, 재밌는 오디션인데 한번 참가해 보실 수 있으면 나 참가 못하겠군요. 이미 지금 20개 팀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자, 생명 연장 오디션입니다. 네. 그게 뭐예요? 전 세계 장수과학 패러다임을 뒤흔든 초대형 도전인데요. 상금이 1억 1,100만 달러입니다. 1,400억의 상금이 걸려져 있는 건데요. 생명을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당첨이 되면 1억 달러를 준대요. 예. 엑스프라이즈 재단에서 인간의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면 1억 달러를 주겠대요. 상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심사를 2030년까지 1년간 임상실험을 거쳐서 1년 이내 상용 가능한 솔루션을 하면 최종 우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0개 이상의 현재 참가한 팀 중에서 40개 팀이 준결승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성공했고 2030년까지 하는 프로젝트래요. 그래서 1,400억 달러를 걸고 현재 40개 팀이 이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약물, 줄기세포, 식이요법, 심지어 명상, 호흡 훈련까지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현재 이게 하고 있다라고 진행 중입니다. 2030년까지 현재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진짜 최종 우승자만 결정되면 하고요. 뭐 메트로포민, 뭐 라파마이신 등 기존 약물의 새로운 활용법이란가 전기 자극, 신경 근육, 뭐 디바이스 솔루션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질병 이전의 건강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뭐 웰 에이징 등 이거 명상도 다 들어가고 진짜 검증만 되면 상금 준대요. 그 40팀이 지금 올라가 있대. 1,000팀이 참가해서 40팀이 일단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거죠. 뭐 K 서바이벌 같은 그런 게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말하는데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라지만 기술로 조건을 하는데 다가올 2030년 최종 우승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4년 뒤면 여러분의 생명을 최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까지 연장시켜줄 솔루션이 나오는 겁니다. 엑스프라이즈 재단, 제이미 저스티스 재단장이 이제 알려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나오게 되면 솔루션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야, 이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억 달러 이런 데 써야지요. 일론 머스크 이런 데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네.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가디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생명 연장 프로젝트. 네. 재밌네요. 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저희도 참가를 이미 놓쳤네요. 참가 시즌이. 영상으로 좀 해볼 네. 거예요. 호흡법 같은 거 제가 한번 이제 수명 연장. 서울경제팀으로 참가. 좋습니다. 네. 네, 뭐든 하나 하시죠. 네. 네. 네, 랩소디 저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재미난 내용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